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국내에도 여러가지 전기차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중점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 사이즈가 소형이든지 중형이든지 다 요 정도 급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대형 전기 SUV로 넘어오면 사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늘은 이 대형 전기 SUV가 과연 어느 정도나 가성비가 있는지, 그 중에서도 기아 EV9 그리고 캐딜락의 리릭, 이 두 가지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가성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EV9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3년식이에요. EV9이 그때 당시 4휠 드라이브 기준으로 봤을 때 에어트림이 7,600만 원이었고 어스트림으로 올라가면 8,100만 원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쌌던 차량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아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라고 하면 보통은 모하비나 K9을 뽑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K9이 깡통 기준으로는 6,000이지만 어느 정도 옵션을 넣고 마스터즈의 베스트 셀렉션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8,00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EV9은 4휠 드라이브에다가 어스트림 고르면 8,100만 원, 거기다가 추가 옵션을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기아 자동차를 내가 8,000만 원을 주고 구입하는 게 맞냐?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게다가 제 옆에 있는 차량은 옵션으로만 6,7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겁니다. 일단 EV9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에어, 어스, GT 라인 이렇게 3개였어요. 근데 연식 변경을 하면서 옵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라이트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라이트, 에어, 어스, GT 라인 이렇게 4개가 됐어요. 보통은 라이트는 잘 안 고르고 에어나 어스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르거든요. 근데 에어 트림은 옵션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여기 있는 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에어 트림을 고르면 컨비니언스를 골라야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큐브형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150만 원짜리 스타일 옵션을 고른 겁니다. 이거는 에어나 어스나 상관없이 요 스타일 옵션을 고르느냐 고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헤드램프의 생김새가 달라요. 만약 여기서 스타일 옵션을 고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얇은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전장이 5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대형 SUV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2023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배터리가 77.4거나 보통은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84 이렇게 들어갔었던 차량들인데 EV9은 시작부터 해서 100kWh의 배터리를 넣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어,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충전 가득하는데 보통 전기 충전료가 한 2만 원, 3만 원 나오거든요. 2만 원, 3만 원 충전해서 600km 가는 거면 이거는 무조건 전기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을 하나 보면 여기 있는 요 21인치짜리 휠입니다. 사실 저는 요 옵션을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트레드 넓이가 넓고 편평비가 좁고 휠 인치수가 크면 클수록 전비는 안 좋아집니다. 근데 요 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뒤쪽에 사람들이 자주 탄다거나 뒤쪽에 무거운 짐을 싣는다거나 하면 요 21인치 휠 옵션 안에 셀프 레벨라이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1인치 휠을 선택하는 분도 있고, 나는 19인치 휠 별로 못생겼더라고, 21인치 휠이 멋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전비를 원해서 한번 충전했을 때 더 먼 거리를 가는 걸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19인치 휠이 들어간 차를 찾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면요, 기본적으로 EV9의 디자인은 진짜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기아가 2020년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자동차보다 디자인을 조금 더 잘하는 느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어트림보다 어스트림을 골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죠. 이게 4휠 드라이브 에어트림이 기본 옵션 기준으로 7,600만 원인데 7,600만 원짜리 자동차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기본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 어스트림을 고르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총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대형 SUV다 보니까 시트 옵션에 대해서 선택권을 굉장히 넓혀준 자동차예요. 그래서 EV9이 기본적으로는 7인승 자동차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6인승 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6인승 시트 중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측면에서 뒤쪽 의자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뒤쪽 의자를 열었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릴렉션 시트입니다. 이게 스위블링 시트가 있고 릴렉션 시트가 있어요. 6인승 스위블 시트는 100만 원 정도만 주면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고 릴렉션 시트는 2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같은 데에 들어가 있었던 2열 마사지 시트 이런 옵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7인승인지 6인승인지 6인승이라면은 스위블인지 릴렉션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열을 탔으니까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2열에서 중요한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에어트림 같은 경우에는 2열에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열에 이런 식으로 열선 통풍 들어가 있죠. 보통 이제 EV9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 쓰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선블라인드, 통풍 시트 이런 편의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어스 트림을 고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 트렁크에서 좀 보면요, 뒤쪽에 3열 시트를 전동으로 리클라이닝 접고 펴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3열 시트가 전동으로 조절이 되죠. 그래서 시트를 접고 나면 이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무조건 차는 SUV고 트렁크 공간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근데 특히나 EV9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위쪽으로 정통 SUV처럼 높이 공간이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실내에 짐을 넣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죠. 거기에다가 지금 전기차다 보니까 뒤쪽에 이런 식으로 3kW가 넘어가는 정도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지간한 오지 캠핑을 가더라도 100kWh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그 배터리를 자유롭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1열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어스 트림을 골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기능이 제일 소중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에르고 모션 시트, 메모리 시트 이 기능들이 어스 트림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게 에어트림이 나쁜 구성은 아니에요. 주행보조, HDA2, 차로 유지보조 2,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 이런 주행보조 관련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편의와 관련된 옵션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어스 트림을 고르게 되면 불편한 것들을 모두 해소한다는 뜻에서 이 트림을 고르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싱글 모터가 있고 듀얼 모터가 있잖아요. 이게 EV9에 대해서 항상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싱글 모터를 고르면 출력이 200마력이 간신히 넘습니다. 아무리 전기차가 모터 출력의 토크가 처음부터 쭉 뿜어져 나와서 경쾌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2.3톤짜리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 이 대형 SUV한테 200마력 모터는 솔직히 잘 어울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고르는 게 좋은데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듀얼 모터를 넣었을 때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초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추월을 한다거나 가속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열에서 봤을 때 추가된 실내 옵션들을 몇 가지 더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듀얼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봤을 때 빌트인 캠이 있는지, 이게 EV9부터는 빌트인 캠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정 블랙박스가 설치가 안 돼 있어도 돼요. 이거 차주분이 블랙박스를 양쪽으로 2개나 달아놨는데 이 순정 빌트인 캠 2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안 달아도 돼요. 그리고 EV9 같은 경우에는 대형 SUV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 보면 센터 콘솔의 공간도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 전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유롭게 앉아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큰 장점이죠. 그리고 캐딜락 리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종이 돼서 더 이상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캐딜락 리릭이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파주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시승할 때 정말 만족스럽게 탔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이 리릭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딜락이 만드는 이 전기 SUV 디자인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SUV 라인업에 대한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들이 전부 다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앞쪽에서 보면 이 캐딜락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방패 모양의 디자인을 그릴로 승화시키면서 보닛의 끝라인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에어로다이내믹을 극대화시킨 이런 디자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캐딜락 리릭의 한 가지 좀 더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이 LED DRL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빛이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프리미엄 자동차를 탄다라는 생각을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요, 전장이 5m 정도 되기 때문에 리릭도 대형 SUV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배터리도 102kWh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리릭을 가지고 파주에서 부산까지 뛰었을 때 470km를 뛰고 나서도 아직도 55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100%를 가득 채우면 고속도로를 쭉 달린다고 하더라도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출력 자체도 어마어마한 편이긴 합니다. 전륜 모터, 후륜 모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합산해서 거의 500마력이 나오기 때문에 출력에 대해서 아쉬움은 단 1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20인치 휠이라든지 이 측면에 날렵한
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든 요소들이 진짜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디자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 뒤쪽 라인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SUV 라인이 아니라 쿠페형 SUV 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을 완만하게 깎아놨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서는 살짝 손해볼 수 있지만 디자인 자체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쿠페형으로 만들어놨고 뒤쪽에 스포일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뒤쪽에 와이퍼도 따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 모습도 보면 앞쪽 모습과도 같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트렁크도 열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죠. 뒤쪽에 트렁크 공간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리릭은 이게 뒤쪽을 쿠페형 SUV처럼 깎아놓기도 했고 트렁크 공간을 극대화해서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이감은 어느 정도 있는데 폭은 살짝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트도 5인승 고정이죠. 6인승이나 7인승 옵션은 따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을 살짝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럭셔리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수석 송풍구부터 해서 실내 인테리어 재질은 전반적으로 번쩍번쩍거리는 소재들을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30인치가 넘어가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1열에 열선 통풍 시트, 뭐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열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한 에르고 모션 시트 같이 그냥 부풀렸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저는 캐딜락 리릭을 장거리로 타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옵션을 하나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AKG 스피커예요. AKG 스피커가 요 실내에 1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헤드레스트의 스피커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인 스피커의 성능도 상당히 좋은데 헤드레스트에 있는 스피커가 공간감을 물씬 느껴주게 만들거든요. 음악을 틀었을 때 선명도도 굉장히 높지만 이 서라운드 효과를 굉장히 잘 줬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하다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캐딜락 리릭이 럭셔리함을 느끼게 해주고 거기다가 편의 옵션들이 각종 다 들어가 있다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지만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슈퍼크루즈가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2024년까지만 해도 이 차량은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보조 기능이 앞차와의 차간거리만 조절이 되는 거고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이 빠졌어요. 물론 차선 이탈 보조는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을 넘어가거나 할 때 핸들을 탁 튕겨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기능은 들어가 있지만 차로 중앙을 쭉 물고 가는 그 슈퍼크루즈 기능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슈퍼크루즈 기능이 에스컬레이드부터 들어갑니다. 진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만족스러운 대형 전기 SUV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행보조 기능이 살짝 빠졌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대형 전기 SUV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EV9 같은 경우에는 4휠 드라이브에다가 어스트림을 선택하면 당시 2023년도에 출고가 됐었던 차량들은 깡통 기준으로도 4휠 드라이브 어스가 8,100만 원이었고 여기에다가 이런저런 옵션들을 추가하게 되면 보통 8천만 원 후반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한 40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은 대략 한 8,500만 원 요 정도가 됐었던 차량이죠. 그런 차량들이 지금 현재 한 2만 킬로밖에 안 탔는데도 불구하고 6천만 원 초반까지 내렸습니다. 보통 기아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감가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대형 전기 SUV이다 보니까 감가가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따지고 봤어도 가격이 이 정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대형 전기 SUV가 필요해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EV9만큼 가성비가 좋은 차가 없지 않을까. 어지간한 기능들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어디에 놀러 갔을 때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면서 패밀리카로 사용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이 트렁크 공간이 넓은가 그리고 6명이 편안하게 탈 수가 있는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충족되어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EV9이 진짜 가성비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고될 때 소비자 책정 가격이 1억 700만 원에다가 8,500만 원을 넘기다 보니까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량이었는데 처음 출고될 때는 할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단종이 될라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재고 물량을 다 털려고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쯤에는 거의 1,700만
600만 원 정도를 할인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 가격이 9천만 원 초반 요 정도까지 내려왔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10,000km 살짝 넘겼는데 지금 거의 7천만 원 중후반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만든 프리미엄 럭셔리 자동차라는 것, 거기에다가 대형 전기 SUV고 롱레인지에다가 한 번 충전했을 때 500km 가고 프리미엄 대형 전기 SUV인데 이 정도 가격이다. 거기다가 출력 같은 것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럭셔리 대형 전기 SUV를 생각해보면 뭐 EQS SUV, BMW로 가면 iX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테슬라로 가면 모델 X가 있긴 한데 그것도 단종이 됐죠. 그런 차량들이 대체로 다 1억 중반 가격을 넘어갑니다. 근데 리릭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7천만 원 중후반이면 대형 전기 SUV라고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가성비 있는 가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대형 전기 SUV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차량을 고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